Run OpenCV in 2 hours. 여러분, 인스타그램 필터가 어떻게 내 얼굴에 딱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차선을 귀신같이 알아채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에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러분이 파이썬과 오픈CV로 그 신기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거예요. 이 강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완전 컴퓨터 비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코딩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에이, 걱정 마세요. 골치 아픈 이론은 싹 빼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얼굴을 검출해 모자이크까지 하게 될걸요?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아, 이런 원리구나 하면서 뭐든지 척척 만들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꿀잼 프로젝트들을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아시죠? 자, 그럼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코딩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울지 한번 쓱 훑어보고 컴퓨터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개발 환경 준비까지 해볼 거예요. 준비 운동이 끝나면 사진, 동영상, 웹캠을 내 마음대로 불러오는 법을 배우고 기본 기능으로 그레이스케일 변환, 블러링, 엣지 검출, 팽창, 침시까지 총 5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사진 크기를 줄이거나 원하는 부분만 싹둑 잘라내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사진 위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볼 거예요. 삐뚤게 찍힌 문서 사진을 반듯하게 펴는 마법 같은 기술도 배우고 여러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기 좋게 합쳐서 보여주기도 할 거예요. 점점 더 재밌어지겠죠? 나중엔 특정 색깔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윤곽선이랑 모양 검출도 하게 될 거고 사람 얼굴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배우고 나면 우리 손으로 가상 그림판, 문서 스캐너, 그리고 얼굴 모자이크까지 이 3가지 대박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완전 기대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 사진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미지 크기는 width, height라고 하고 이미지 좌표는 좌측 상단을 0,0으로 시작하여 우측 하단을 width-1, height-1로 갖게 되어 있어요. 음, 점묘화를 보면 수많은 색깔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컴퓨터 이미지도 똑같아요. 이 작은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고 각 점들의 색깔 점들인 픽셀이 모여 이미지가 된답니다. 제일 간단한 흑백 사진은 그냥 점을 찍거나 안 찍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레벨이 2단계만 있는 이걸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하고요. 0과 1의 값을 갖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각 점에 0부터 255까지 256단계로 진화하기를 조절할 수 있는 회색을 칠하면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죠.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그럼 알록달록한 컬러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답은 바로 빛의 삼원색 R, G, B 빨강, 초록, 파랑 필터를 겹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빨강은 이만큼, 초록은 요만큼, 파랑은 저만큼 하고 자기만의 색깔 정보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예쁜 컬러 사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RGB 3채널을 갖는 컬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코딩을 위한 개발 환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 python.org 접속해서 다운로드 메뉴로 갑니다. 최신 버전인 파이썬 3.13.7이 있는데요. 최신 버전 대신에 오픈CV와 호환이 잘 되는 파이썬 3.9 버전을 설치할게요. 3.9 버전의 설치 파일이 릴리즈된 거는 3.9.13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3.9.13 버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서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각각 자신에 맞는 OS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64비트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설치를 할 때 Add Python 3.9 to Pass 체크박스를 꼭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은 Setup was successful이라고 나오죠. 다음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프로그램인 파이참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구글에 파이참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할 거예요. 여기 OtherVersions를 누르고요. 커뮤니티 버전 있죠? 여기에서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할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py 파일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경로 추가 옵션을 보이면은 선택을 해주세요. 모두 체크해 주셨으면은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은 파이참을 실행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고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파이참을 실행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오픈CV 파이썬으로 정한 뒤에 저희가 아까 설치했던 3.9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크리에이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가상화면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 환경에 오픈CV를 설치를 할 거예요. 파일의 세팅즈에 가셔서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에 가시면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오픈CV 파이썬 선택하신 후에 인스톨 패키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음같이 설치된 패키지를 볼 수 있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의 파이썬 파일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챕터 0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아래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import cv2 그 다음에 print hello open cv. 이제 코드 창을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하면은 아래쪽에 hello open cv라는 문자를 볼 수 있죠. 이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 환경 설정은 모두 마치셨나요? 이제 진짜 컴퓨터 비전의 세계로 뛰어들어 우리의 코드로 이미지와 영상을 직접 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 겁먹지 말고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해볼 것은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화면에 띄우는 일입니다. 단 3줄의 코드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선은 오픈CV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키고요. 이미지를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imshow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키 입력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창이 바로 사라져요. 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잘 로드가 되었어요. CV2IM 리드는 이미지를 읽어 간단하고 직관적인 명령어이고요. 괄호 안에 사진 파일의 경로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CV2IMCO는 이미지를 보여줘 라는 뜻이죠. 어떤 제목의 창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순서대로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CV2 웨이트 키는 이게 바로 마법의 한 줄인데요. 이 코드가 없으면 컴퓨터는 이미지를 0.0001초 만에 보여주고 창을 닫아버릴 거예요. 웨이트 키 0은 우리가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띄워봤으니 이번엔 동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영상은 사진이 아주 빠르게 연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플립북처럼 말이죠. 우선은 다 지우고 비디오 캡처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을 로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while문을 써서 이미지를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줬죠. 그 다음에 키 입력을 사용해서 1ms마다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Q를 눌렀을 때 창이 꺼지게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1ms로 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계속 빠르게 돌리는 거고요. 비디오 다룰 때는 비디오 캡처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영상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북의 각 페이지, 그러니까 프레임을 한 장씩 넘겨야 하니까 지금처럼 while문을 써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계속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캡처 리드는 성공이라는 정보와 실제 그림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을 IMCO로 계속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영상이 재생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Q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반복을 끄고 전체를 끈 상태로 되돌아오게끔 되어 있죠.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법 같은 일을 해볼 시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웹캠을 실시간으로 켜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방금 만든 영상 재생 코드에서 딱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파일 경로 대신에 카메라 번호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바꿀 건데요. 첫 번째 3이라고 쓴 거는 프로퍼티가 이제 가로를 뜻하는 거고요. 가로 길이를 640으로 하고 지금 현재 4는 세로 길이를 480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계속 받아오고 그 다음에 웹캠이라고 해서 이 나머지는 똑같이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잘 켜졌죠? Q를 눌러서 끄고. 네. 비디오 캡처에 영상 파일 경로 대신에 숫자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보통 컴퓨터에 연결된 기본 카메라는
하나인 경우에는 첫 번째 0번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덤으로 capture.set 함수를 이용하면 웹캠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마치 카메라 앱에서 설정을 만지는 것과 같죠. 나머지 코드는 영상 재생과 완전히 동일해요. 우리는 오픈CV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기능 I'm read, I'm show, 비디오 캡처를 배워왔어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벌써 컴퓨터 비전의 절반을 안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자주 쓰게 될 필수 스킬들이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먼저 실습용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면서 시작할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챕터 1에서 썼던 사진을 사용할게요. 우선은 오픈CV 라이브러리 임포트 시키고요. 이미지를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read 함수를 사용해서 리소시스 안에 있는 맨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미지가 잘 로드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웨이트 키를 사용해서 기다리도록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었죠. 네, 좋아요.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마법을 부려볼 시간입니다. 알록달록한 컬러 이미지도 좋지만 가끔은 컴퓨터가 색깔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형태나 밝기에만 집중하게 하려면 흑백으로 바꾸는 게 최고죠.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그레이로 변수를 받아서 CVT 컬러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하고 이미지 그레이. 네, CVT 컬러는 컨버트 컬러의 줄임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꿀 이미지,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BGR to Gray는 BGR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RGB가 아니라 BGR이냐고요? 네, 오픈CV는 특이하게 BGR, 파랑, 초록, 빨강 순서로 색을 다룬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한번 볼까요? 네, 그레이스케일로 잘 변환이 되었죠. 이번에는 사진을 자잘한 노이즈가 많거나 너무 선명해서 부담스러울 때 블러 효과를 주면 이미지가 한결 부드러워져요. 마치 뽀샤시 필터를 씌운 것 같다 할까요? 네, 그러면 블러 변수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블러된 이미지를 볼게요. 커널 사이즈는 7x7로 하고 시그마는 주지 않을게요. 가우시안 블러 네, 블러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7x7은 커널 사이즈고요. 숫자가 클수록 더 뽀샤시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0은 일단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신기한 기능이에요. 마치 화가가 스케치하듯 이미지에서 외곽선만 샤샥 하고 찾아준답니다. 이미지 엣지라고 하고요. 시도 중에서 이거라고 네, 외곽선을 잘 땄죠. 캐니 함수는 두 개의 분터값을 이용하고 스레시홀드라고도 불러요. 얼마나 꼼꼼하게 외곽선을 찾을지 정하는 민감도 조절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바꿔서 엣지를 더 섬세하게 찾을지 아니면은 덜 찾을지를 할 수 있게 되죠. 한번 바꿔볼까요? 네, 더 많이 찾는 것 같죠? 아까보다 더 적어졌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니로 찾아낸 외곽선을 선이 너무 얇거나 중간에 끊겨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팽창 기술로 선을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전에 커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커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넘파이가 필요해요. 넘파이를 임포트 시키고요. 커널 넘파이 사용해서 넘파이 하고 딜레이터 사용하면 팽창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팽창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선이 엄청 커졌죠? 라인들이 이렇게 5x5 사이즈로 하게 되니까 더 커지게 된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만약에 7x7로 하게 되면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더 두꺼워진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을 얇게 만들 건데요. 팽창을 했으면은 침식을 할 수 있겠죠. 이로드 함수를 사용해서 팽창이 된 걸 다시 침식을 사용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팽창을 했다가 다시 침식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작아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원본 사진 하나로 흑백, 뽀샤시, 스케치, 굵은 선, 얇은 선 버전까지 정말 다양하게 변신시켰죠? 방금 배운 5가지 기술만 잘 기억해둬도 앞으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 이미지 크기를 내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거나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싹둑 잘라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프로필 사진 만들 때, 썸네일 만들 때 완전 필수 스킬이겠죠? 자, 오늘도 이전에 썼던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러리 임포트 시키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잘 로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되었죠? 이번에는 사진의 크기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미지를 자르거나 크기를 바꾸려면은 먼저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가 몇 픽셀인지 알아야 해요. 마치 지도를 보려면 가로 세로 눈금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sha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결과를 보면은 숫자 3개가 뿅 하고 나왔죠? 이건 각각 세로, 가로, 색상 채널을 의미해요. 즉, 이 사진은 세로가 512픽셀, 가로가 512픽셀, 크기의 칼라 사진이란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 오픈CV의 좌표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살짝 달라요. 왼쪽 맨 위 구석이 0,0이고 X축 가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세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미지 크기를 바꿔볼까요? 리사이즈 함수를 쓰면 순식간에 끝나요. 리사이즈 cv2 리사이즈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미지에 300x 20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리사이즈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네, 원본에서 바뀐 사이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잠깐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점 쉐입은 우리가 세로, 가로 순서를 알려줬는데 리사이즈 함수 쓸 때는 가로, 세로 순서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리사이즈는 가로 먼저 라고 외워두세요. 결과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비율은 맞지 않지만 리사이즈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물론 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번엔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내는 크롭을 해볼게요. 이건 더 쉬워요. 왜냐면 특별한 함수도 필요 없거든요. 이미지는 그냥 숫자들의 거대한 판, 그러니까 행렬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좌표만 콕 집어주면 끝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미지에서 세로 시작점, 세로의 끝점, 가로 시작점, 가로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갔다가 붙이면 크롭된 부분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네, 확인할 수 있죠. 정확히 원하는 위치만 딱 깔끔하게 잘랐죠. 리사이즈와는 달리 여기서는 점 쉐입처럼 세로 가로 순서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어때요? 지금 배운 리사이징이랑 크롭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잘 써도 이미지 데이터를 훨씬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이번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마치 디지털 스케치북을 여는 것처럼요. 선도 긋고 네모도 그리고 글씨까지 써보면서 여러분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검은색 도화지를 뚝딱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임포트 먼저 시킬 거예요. 넘파이를 임포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픈CV를 임포트 시킬게요. 저는 이미지로 넘파이 제로스에서 512 x 512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 거고요. 칼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똑같이 유인트 파를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MCO를 이용해서 캔버스라는 이름을 갖는 창을 열어서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은색 도화지를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캔버스라고 하는 창 이름에 갖고 검은색 도화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럼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선을 그려볼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만 알려주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쫙 그려준답니다. 그럼 먼저 cvt 라인 함수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어요. 시작점 0,0, 그 다음에 512 x 512 시작과 끝으로 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굵기가 3인 선을 그려볼게요. 네, 잘 그려졌네요. 그럼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사각형은 더 쉬워요. 네모의 왼쪽 위 꼭지점과 오른쪽 아래 꼭지점 딱 두 개만 알려주면 알아서 그려줘요. 완전 똑똑하죠? cvt 렉탱글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미지 캔버스에다가 384 by 0 510, 128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하고 테두리가 3인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네, 잘 그리셨죠? 여기서 사각형 안에를 꽉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뒤에
굵기를 필드라고 써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속에 꽉 찬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동글동글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 함수를 사용해서 원의 중심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사이즈, 그 다음에 원의 칼라, 그 다음에 굵기를 하면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원도 그리셨죠? 이것도 똑같아요. 원 안을 색깔로 채우고 싶으면은 CV2 필드 값을 주면은 똑같이 원도 색깔을 넣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에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풋텍스트 함수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에다가 hello opencv를 써볼게요. 200, 200에 시작하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가장 많이 쓰는 폰트를 쓰도록 할게요. 일단 폰트 스케일은 0.75로 하고 0,150,0 컬러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2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네, 글씨도 잘 써진 거 확인해 보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혹시 중요한 문서나 책을 휴대폰으로 급하게 찍었는데 삐뚤게 찍혀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삐뚤어진 이미지를 마치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반듯하게 쫙 펴주는 원금 변환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 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진을 로드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시킬게요. 이미지를 로드를 하고요. 이미지가 제대로 읽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비스듬하게 찍혀서 카드들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죠? 우리의 미션은 저기 있는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를 똑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마법을 부리려면 먼저 오픈CV에게 우리가 반듯하게 만들고 싶은 카드의 내 꼭지점이 원본 사진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이 좌표는 어떻게 아냐고요?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픽셀 좌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미리 찾아놨어요. 이렇게 말이죠. numPy가 필요하죠. 이제 오픈CV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줘야 해요. 우리는 가로 250픽셀, 세로 350픽셀 크기의 완벽한 직사각형을 원한다고 말해주면 돼요. 윗사이트를 250에 350, 그리고 결과물 이미지의 내 꼭지점을 0,0, 그 다음에 가로, 콤마 0, 세로, 0,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제가 미리 알아놓은 꼭지점도 좌측 위에부터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순서로 찍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 좌표도 동일한 위치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좌표 정보를 가지고 삐뚤어진 이미지를 어떻게 잡아당기고 늘려서 반듯하게 만들지 계산하는 변환 행렬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마법 주문서 같은 거죠. 변환 행렬은 원금 변환을 위해서 변환 행렬을 구할 거예요. get perspective transformation 포인트, 원본 포인트를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인트로 옮기면 어떻게 매트릭스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찾아낸 매트릭스를 가지고 원본 이미지를 타겟하는 포인트로 변환을 해달라 하고 적용을 하는 함수를 써서 그때 쓰는 게 work perspective 함수이고요. 이를 이용하면은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를 넣고 타겟 위스 하이트를 넣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것처럼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가 바로 위에서 쳐다본 것처럼 변환이 되었죠. 혹시 지금까지 실습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 없으셨나요? 원본 이미지, 회색 이미지, 블러 이미지 창이 여러 개 뜨니까 화면이 너무 정신없었죠? 이제부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마치 사진첩처럼 혹은 대시보드처럼 하나의 창에 깔끔하게 합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사실 이미지를 나란히 붙이는 건 numpy 라이브러리를 쓰면 아주 간단해요. 가로로 붙일 땐 h스택, 세로로 붙일 땐 v스택 함수를 쓰면 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시키고요. 이미지를 로드를 할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썼던 맨 이미지를 쓰고요. h스택에 이미지 두 개를 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가로로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h스택을 한번 해볼게요. v스택이죠, v스택. show equal 스택 이시 포트.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미지 해상도가 안 맞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사이즈가 변환도 안 되고 이미지가 지금 너무 크면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도 줄일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채널 수의 문제도 있어요. 이게 컬러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흑백 이미지를 불러올 때 서로 채널 수가 달라지면은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에러가 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한 만능 함수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함수의 내부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여러분의 오픈CV 프로젝트가 훨씬 깔끔해질 거예요. 네, 함수를 복사를 하고요. 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택 이미지스의 사이즈를 0.3배로 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스택 이미지를 받고 결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미지도 줄이면서 3개를 넣었죠. 이거 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안 넣고 마지막에만 넣고 싶다.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중간에만 넣고 마지막엔 안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할 때 차례대로 대각선으로만 넣겠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도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만능 함수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컬러 인식을 다뤄볼 거예요. 수많은 색깔이 뒤섞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색깔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게 사진 속에서 주황색만 찾아봐 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표는 이 멋진 오프로드 SUV 사진에서 주황색 부분만 정확히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RGB, 빨강, 초록, 파랑 색 공간은 빛을 섞는 방식이라서 컴퓨터에게 밝은 주황색부터 어두운 주황색까지 같은 범위를 알려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HSV, 색상, 채도, 명도라는 색 공간으로 변환할 겁니다. 이건 마치 미술 시간에 쓰던 색 상황과 비슷해서 색상값만 조절하면 특정 색깔 계열을 쉽게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전에 배웠던 CVT 컬러 함수를 이용해서 색 공간을 변환해 볼게요. HSV CVT 컬러에 HSV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HSV 결과를 볼까요? 네. HSV로 변환한 이미지는 우리 눈에는 좀 기괴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컴퓨터가 색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모습이니까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찾으려는 저 주황색이 HSV 값으로 정확히 몇부터 몇 가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진의 조명이나 환경에 따라 값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코드를 수정하며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값을 조절하며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픈CV에서 제공하는 트랙바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만들 겁니다. 일단은 트랙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를 만들고요. 이건 그냥 콜백은 함수를 써야 되는 거라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냥 저렇게 아무 값도 안 써도 돼요. 트랙바스라는 창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트랙바의 사이즈를 정해줄게요. 그리고 트랙바를 만들 건데 휴의 민값
그 다음에 트랙바의 윈도우의 이름, 그 다음에 휴가 미니 있으면 맥스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트랙바가 만들어졌죠. 근데 아무 인터랙션이 없죠. 일단은 휴랑 세츄레이션이랑 밸류 다 모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츄 밸류. 이건 그냥 일단 임의로 넣어놓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실행해봤자 아까 보셨듯이 조절창만 뜰 거고, 이 슬라이드를 움직인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밑에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랙바의 위치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맥스 값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값을 다 받을 수 있겠죠?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는 한 번만 받아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웨이트 키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계속 무한루프를 돌기 때문에 저 값을 확인만 하고 프린트만 하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여기 넣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변환이 안 되는데, 잘못됐죠? 다시 볼까요? 네, 값을 계속 읽어오고 변하면은 변하는 대로 계속 값을 찍어주죠. 네, 그럼 이제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트랙바에서 최대 최소값 범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메인지 함수에서 색상만 추출해서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본을 주황색 부분이었던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찾았죠? 이제 흑백 마스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에서 딱 그 부분만 잘라내도록 할게요.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원본 이미지랑 마스크 이미지를 겹쳐서 마스크의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원본 이미지 픽셀만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를 마스크를 넣고 결과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스크보다도 더 잘 보이죠? 주황색이 잘 찾아지는지. 네. 앞에서 배웠던 스택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면은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택 이미지에 0.5 정도로 줄이고 이미지 원본과 이미지 HSV 그다음 마스크 이미지 리절트를 한 번에 보면은 스택 이미지스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을까요? 원본 이미지 HSV 그다음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로 비트와이즈 엔드한 결과 한번 볼게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걸 보이시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원본 이미지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창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니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오늘 배운 컬러 인식 기술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정 색깔의 제품만 골라내는 불량품 검사 시스템이나 과일의 숙성도를 색깔로 판단하는 등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찾아낸 컬러 덩어리가 네모인지 세모인지 아니면 동그라미인지 그 모양까지 알아맞히는 진짜 도형인식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써놓은 코드는 미리 제가 작성해 놓은 거고요. 쉐입 이미지를 읽어서 이전 시간에 썼던 스택 이미지로 보여주는 걸 해놨어요. 결과를 보시면은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은 도형 인식을 할 거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가 도형의 윤곽선을 잘 찾아내게 하려면은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한다던가 블러 처리 그리고 엣지 검출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러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다가 엣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엣지는 캐니 가지고 찾아볼 거고요. 엣지를 잘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엣지를 잘 찾았죠. 이제 밑그림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윤곽선을 찾을 시간인데 find contours라는 함수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마법사예요. 그래서 한번 find contours를 가지고 캐니지를 사용해서 찾은 엣지를 find contours를 가지고 외곽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cv to find contours를 가지고
엣지 이미지를 넣어서 최외곽선에 있는 것만 찾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컨투어스에서 지금 잘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컨투어스는 컨투어스에다가 컨투어를 그리고 블루 컬러로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외곽선을 잡았죠. 이제는 이 외곽선을 찾은 걸 가지고 영역의 사이즈나 뭐 혹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함수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엣지를 넣고 이제 아웃으로 내보내고 우선 먼저 사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어리어에 컨투어 네, 사이즈를 봤을 때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어서 얘 처리를 넣어서 큰 것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할게요. 에어리어가 500보다 크면 지금 작은 게 220이었죠? 500보다 크면은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의 사이즈,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확인해서 프린트해서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정확하게 아까보다는 노이즈였던 작은 부분들은 삭제됐고 그 다음에 둘레를 잘 찾았죠. 이걸 가지고 가장 근사화된 다각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럴 때 쓰려고 지금 둘레 길이를 사용한 건데 둘레 길이를 입실론이 약 2%의 오차를 갖는 둘레 길이의 약 2%의 오차를 갖도록 하게 다각형을 근사화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P 함수를 사용하고 컨투어를 입실론 값으로 맞춰서 해주면은 근사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은 8개, 4개, 3개, 4개, 3개 8개, 8개, 4개, 3개 이게 꼭지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 볼 거예요.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각각의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우스에다가 XY 좌표랑 위사이트 사이즈로 X 더하기 Y 더하기 이렇게 하면 좌표로 쓰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아니죠, 녹색
녹색 박스를 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딱 핏하게 사각형을 그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각의 꼭지점들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아니면 원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이게 3개인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이 삼각형, 만약에 이게 4개인 경우에는 사각형, 마지막으로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텍스트를 써줄게요. 이 자우스에다가 오브젝트 타입 글씨를 이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X좌표에 중앙으로 가게끔 그리고 Y에 이렇게 하면 중앙좌표 되겠죠? 잠시만요. 가루가 하나 빠졌어요. 가루 빠졌죠? 그리고 폰트를 쓰고 사이즈에 컬러 넣고 두께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건 삼각형, 얘는 원, 얘는 사각형, 얘도 사각형, 삼각형, 원, 원, 사각형, 삼각형. 잘 찾아냈죠? 코드가 좀 길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봤을 때 approx polydp 함수로 윤곽선의 꼭지점이 대략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3개면 삼각형, 4개면 사각형, 그보다 더 많으면 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방금 얻을 수 있었죠. 컴퓨터가 정확하게 삼각형, 사각형, 원을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색깔만 보는 것을 넘어 사물의 형태까지 인식하는 진정한 컴퓨터 비전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자, 드디어 오픈CV 기초 다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 가장 흥미롭고 강력한 기술, 바로 얼굴 검출인 페이스 디텍션을 배워볼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구간까지 마스터하고 나면 우리는 드디어 실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게 얼굴을 가르치는 건 마치 아기에게 사람 얼굴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얼굴 사진, 그러니까 긍정 샘플과 얼굴이 아닌 사진인 부정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게 바로 얼굴이야 라고 학습시키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모든 학습 과정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CV 개발자들이 미리 수만 장의 사진으로 학습시켜 놓은 얼굴 특징점 요약 파일인 하르 캐스케이드 클래스파이어를 제공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 요약 파일인 XML을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 탐정 역할을 해줄 하르 캐스케이드 XML 파일을 로드하면서 이 파일은 오픈CV가 설치될 때 함께 제공되니까 이 파일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 탐정 역할을 해줄 XML 파일을 로드를 해야 돼요. 이 파일은 오픈CV가 설치될 때 함께 제공돼요. 우선은 이미지를 로드를 해볼게요. 사용할 이미지를 로드해서 네,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하르 캐스케이드를 로드를 해볼게요.
리소스 폴더에 이미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얼굴 인식은 색깔보다는 명암, 그림자, 형태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더 쉽고 빠르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해주죠.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과정이죠.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꾸면서 결과 이미지를 같이 볼게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되었죠? 이제 드디어 핵심 단계인데요. detect multiscale 함수를 사용해서 흑백 이미지에서 얼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훑으면서 찾을 거예요. 우리가 불러온 얼굴 특징점 요약 파일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모두 찾아낼 건데, 그때 쓰는 함수가 베이스 캐스케이드 안에 있는 detect multiscale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그레이에서 1.1 스케일을 갖고 스케일 팩터를 갖고 최소 주변에 몇 개의 얼굴이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이게 스케일 팩터 1.1이라는 얘기는 이미지를 얼마나 조금씩 줄여가면서 스캔을 할 건지 정하는 값이고요. 이 mean neighbors는 얼굴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에 최소 몇 개의 얼굴 후보가 있는지를 정하는 값이에요. 이 값들을 조절하면서 인식률을 튜닝할 수 있어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페이시스 변수에는 모든 얼굴의 XY 좌표와 윗사이트 길이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찾은 얼굴을 확인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픈CV에서 제공하는 렉탱글을 안 쓰고 제 스타일을 좀 넣은 렉탱글을 쓰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원본에다가 들어가는 함수의 인자는 똑같아요. 빨간 색깔 사각형을 하고 두껍게 처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복문으로 베이시스 리스트에 있는 각 얼굴의 좌표를 꺼내와서 스타일 렉트에다가 네모를 그려주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 잘 그려졌는지 얼굴을 잘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 탐정으로 한번 여자 얼굴을 찾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찾아냈죠? 오늘 배운 하르 캐스케이드 방식은 최신 딥러닝 기술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실시간 영상 처리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딥러닝 하는 곳에서 최적화도 많이 하고 더 성능을 높여서 실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현재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걸 많이 썼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딥러닝이 발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오픈CV의 핵심 기초 기능을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이미지 처리부터 색상, 도형, 그리고 얼굴 인식까지 이제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들을 조합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대망의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컴퓨터 화면에 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상 페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재밌을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픈CV 기초 강의를 모두 마치고 신나는 프로젝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색상 인식, 윤곽선 찾기 등등 이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공간을 디지털 캔버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은 바로 웹캠 앞에서 특정 색깔의 펜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 화면에 그림을 그려지는 가상 페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허공을 캔버스 삼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볼 준비 되셨나요? 우선 먼저 우리의 가상 페인트는 여러 조각으로 나뉜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각 챕터에서 배운 코드들을 하나씩 가져와 합치면서 완성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1강에서는 웹캠 켜기, 7강에선 색상 인식, 8강에선 윤곽선 검출, 4강에선 캔버스 그리기 등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강에서 배웠던 웹캠 코드를 가져와 실시간 영상을 띄울 기본 환경을 만들 거예요. 우선 1강에서 배웠던 카메라를 켜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80 720p를 사용할게요. 밝기는 15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미 기존에 스택 이미지를 쓰고 있었으니까 스택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끔 사용하도록 할게요.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하고 이미지 그리고 쇼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영상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칼라를 배울 때 챕터 7이었나요? 네, 여기서 트랙바를 사용했었죠. 이미지를 HSV로 바꾸고 칼라 변환을 하는 걸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트랙바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HSV도 잘 나오고요. 마스크 이미지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마스크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꿔서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빨간색 색연필을 가져다 댈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빨간색을. 네, 빨간색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밸류를 다 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잡히죠. 새추레이션을 너무 주면 되니까 네, 빨간색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색상들을 미리 제가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타겟하는 색상을 찾았다고 하고 전 미리 찾아놨으니까 그걸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hmin, 그 다음에 saturation min, value min, 그 다음엔 hmax, smax, vmax로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엔 그린으로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95, 30, 10, 10. 이거는 값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미리 찾아놨으니까 매번. 그리고 색깔이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빛의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색깔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타겟 컬러의 밸류를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건 빨간색, 그 다음에는 파란색은, 그리고 녹색은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좌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펴고 HSV를 타겟 컬러가 됐을 때 타겟 컬러의 값이 지금 있는 것 같이 컬러의 0.3은 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번째는 맥스가 되겠죠? colors, 그리고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서 있었나요? 네, 여기 있었네요. 레인지 어퍼를 넣고 마스크 이미지를 여기다 쌓아주고, 보여주면은 한번 볼까요? 네, R, B, G가 차례대로 보이죠? 네. 이제 색상을 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함수로 좀 만들게요. 얘를 가지고 컬러 넣고 타겟 컬러를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받아서 마스크를 만들고요. 스택 이미지는 여기다 두고 윤곽선을 찾아서 컨트러스, 파인드 컨트러스를 가지고 외곽선을 최외곽에 있는 걸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특정 사이즈 이상이 되게끔 해야 되고요. 외곽선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입실론을 만들어서 2%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는 녀석을 가지고 어프로시메이션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DP를 사용해서 찾고 이 사이트에 바운딩 박스를 어프로시메이션을 갖고 하면은 XY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펜에 바운딩 박스가 찾아지고 거기서 가장 상단 중앙을 쓰게끔 할게요. 왜냐면 펜의 끄트머리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좌표는 중앙점, Y는 가장 위 상단 리턴하게끔 할게요. 그리고 나서 컨투어 셀 가지고 마스크를 넣고 XY 좌표를 받으면은 해당 포인트가 되겠죠. 찾아낸 포인트. 그리고 저희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랑 포인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X좌표, Y좌표, 개수, 그 다음에 시간. 시간 함수가 없네요. hold time 라이브러리를 넣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어떤 컬러인지 좌표를 인덱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들, 추가된 포인트들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 마스크스라고 할까요? 마스크를 리턴하게끔 해서 그래서 find colors에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컬러가 타겟 컬러를 넣어서 결과를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마스크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새로운 포인트들이 없다면 없는 게 아니면 새로운 포인트들에서 타겟 포인트에다가 새로운 포인트들을 추가해주면 되죠. 그리고 current time에는 현재 시간을 넣고 타겟 포인트에다가 현재 시간이 포인트 안에 있는 시간 대비해서 2초보다 적다 그러면 포인트를 쓰는 거고 아니면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 과거에 2초가 넘어간 거는 삭제되겠죠. 그리고 나서 타겟 포인트가 다시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서 0개가 아니면은 타겟 포인트에 서클을 그려서 페인트처럼 쓰게끔 할게요.
타겟 컬러는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고, 원 안내를 꽉 채울게요.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는 곳에서 계속 색깔이 보이겠죠? 같은 색깔로. 그리고 마스크들도 보일 거고, 시간이 지나면 2초보다 넘어가게 되면 삭제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짜잔, 어때요? 각 챕터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프로젝트로 합쳐지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도 직접 컬러리스트에 새로운 색상을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보세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오늘부터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대충 삐뚤게 찍은 명함 사진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알아서 반듯하게 쫙 펴주는 마법 같은 스캐너 직접 구현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은 웹캠 영상에서 카드를 비추면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카드 영역을 인식하고 그 부분만 정확히 잘라내어 마치 평판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반듯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명암을 인식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많이 썼던 그레이스케일 변환한다던가 뭐 블러를 준다던가 컨투어를 찾는다던가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할 거고요. 엣지를 찾는 거겠죠. 엣지를 찾은 거에서 이제 수많은 선들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진짜 명암을 갖는 컨투어가 어떤 건지를 찾을 거예요. 꼭지점이 4개인 윤곽선을 찾아서 그게 명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꼭지점 좌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리오더링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웹캠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명암의 외곽선만 남기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8강에서 도형을 찾을 때 썼던 그레이스케일, 블러, 캐니 엣지, 3단 콤보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딜레이전하고 이로전을 추가해서 혹시 끊어졌을지 모를 외곽선을 더 두껍고 선명하게 이어주는 작업을 추가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영상을 로드하는 것까지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번 프리프로세싱을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프리프로세싱 이미지. 네, 그레이스케일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블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찾죠. 캐니 엣지를 사용해서 엣지를 찾고 그 다음에 커널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전 이미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은 2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로드를 하고 딜레이트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를 결과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미지를 넣고 스레시홀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음,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결과를 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투어를 찾아볼게요. 컨투어스를 찾아낼 건데 이미지를 넣어서 가장 큰 녀석만 가져올게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녀석은 가장 큰 거 하나니까. 컨투어스의 하이어 키에 find 컨투어스에 이미지를 넣고 가장 외곽에 있는 녀석을 찾아서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고 만약에 에어리어가 정말 크다면 그때 외곽선의 길이를 보고 그 다음에 1%의 입시론을 갖는 어프록시메이션 된 도형을 찾죠. 계속 똑같죠. 그래서 꼭지점이 4개인 녀석만 찾을 거예요. 4개이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가장 큰 한 녀석만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녀석을 담아두고 맥스 에어리어 값을 갱신해주고 하면은 가장 큰 녀석을 리턴해 주겠죠. 그래서 가장 큰 녀석을 가지고 오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사각형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미지 그렇게 되면은 예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녀석이 사이즈가 0이 아니라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변환을 해야겠죠. 컨버트.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0이야. 인식이 안 됐어. 그러면은 컨투어 해서 어떤 녀석인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이미지 컨투어스가 있나요? 없죠. 이미지 컨투어에 카피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컨투어에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 그려야겠네요. 이미지 컨투어를 가장 큰 녀석을 드로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빈 화면에서 일단 이렇게 할까요? 어레이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스레시홀드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컨투어를 넣고
결과가 없으니까 이미지만 일단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어레이를 넣어볼게요. 컨버트하는 쪽도 넣어야겠죠? 네, 아직 컨버트하는 쪽에 컨버트된 이미지가 없으니까 일단은 오프 된다고 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면은 네, 네 점을 잘 찾아내죠? 이제 마지막에다가 오프된 영상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이걸 오프를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는 우리가 찾아낸 4개 시점 중에서 어디가 왼쪽 위고 어디가 오른쪽 아래인지 몰라요. 그래서 5강에서 배운 워프 퍼스펙티브를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이 좌표를 지정을 해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 일단 쓸게요. 레프트 탑, 그 다음에 라이트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바텀 순으로 만들 거예요.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리오더 함수로 포인트들을 받아서, 만약에 포인트들이 일단 리쉐입을 해서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들을 가지고 포인트를 새로 하고, 포인트 0번에 포인트 교환에 3번에는 포인트의 x에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에 해서 리턴하게끔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퍼스펙티브 워프겠죠? 이거를 워퍼 스펙만 쓸게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들의 리오더링을 하고요. 포인트 1번에 퍼스펙티브를 할 때는 플로팅 32로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타겟 포인트가 되겠죠. 0,0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죠? 레프트 탑, 라이트 탑. 라이트 탑이면은 저건 너무 크니까 4대3으로 해서 640 48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매트릭스를 그려야겠죠? 퍼스펙티브 트랜스폼 함수를 사용해서 포인트 1과 2를 넣어서 매트릭스를 받고 이미지 아웃으로 퍼스펙티브 함수를 사용해서 원본 이미지에서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타겟 사이즈로 바꾸게끔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크로핑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아웃에서 20픽셀씩 이렇게 하고 저희는 밖에서 스택 이미지에서 리사이즈를 해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 넣어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고 비기스트 가장 큰 녀석을 넣어서 워프 된 게 있으면은 워프 시키고 없으면은 그대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네 이대로 되면은 결과적으로 카드만 오른쪽 아래에 나와야겠죠. 워핑된 영상이 한번 볼게요. 네 짜잔 결과가 나오죠. 이제 웹캠에 명을 비추니까 왼쪽에는 원본 오른쪽에는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포인트를 찾은 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최종 결과물 실시간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한번 움직여볼까요? 움직이면서 다시 또 포인트 잡죠. 명암이 화면에 깔끔하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이미지 처리를 넘어서 실생활에 유용한 스캐너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만 남아있네요. 마지막 프로젝트에서는 또 어떤 기술이 활용될지 기대해주세요. 자, 드디어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구강에서 배웠던 얼굴 인식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시간 자동 모자이크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하고 멋진 기술이죠.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은 웹캠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얼굴을 찾아내어 그 부분만 자동으로 블러 처리해주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은 구강에서 배웠던 하르 캐스케이드 얼굴 검출을 실시간 영상에 적용하고 검출된 영역에 2강에서 배운 블러 효과를 입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1강의 웹캠 코드와 9강의 얼굴 인식 코드를 합쳐서 기본 틀을 만드는 걸 해볼게요. 챕터 9에서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얼굴을 잘 찾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얼굴을 잘 찾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 얼굴을 찾아냈으니 이미지 영역에서 얼굴의 영역만 블러 처리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되면은 얼굴만 블러할 수 있겠죠? 한번 얼굴 영역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작은 영역이 계속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스레시홀드 값을 주고요. 페이스 ROI를 찾아서 기존 이미지에서 지금 페이스의 좌표에 있는 이미지를 꺼내놓으면 페이스 ROI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 ROI를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블러링 처리를 하면은, 블러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다시 해당 영역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블러된 얼굴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모든 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500보다 큰 사이즈에 있는 녀석만 그리도록, 이미지 결과만 보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블러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개의 기초 강의와 3개의 실전 프로젝트로 이어진 오픈CV 대장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컴퓨터 비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 페인트, AI 카드 스캐너, 그리고 자동 모자이크와 같은 멋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배운 기술들을 조합하여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